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역학과 에너지의 뉴턴 운동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뉴턴 운동 법칙은 모두 1법칙, 2법칙, 3법칙 모두 3개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법칙을 우리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자 힘부터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얘기했지.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을 할 때 그 힘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합력이라고 하며 이 합력을 구했을 때 단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게 바로 뭐다? 알자 힘이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거는 자 누구랑 같아요? 합력이랑 같고 합력은 다시 알짜힘과 같고 알짜힘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할 때 이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몇 개의 힘? 단 하나의 힘. 그래서 단 하나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합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알짜힘이라고 그래놓고 이 알짜힘은 힘이며 여러 힘들을 합한 합력이며 힘들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힘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우리가 force라고 하고 뉴턴의 단위를 썼죠.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킨다고 그랬는데 또 얘기할 거야. 운동 상태라는 건 두 글자로 속도고 속도는 다시 얘기하면 빠르기와 뭘 뜻한다? 방향을 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힘들을 합력을 구해 봅시다. 그 합력을 구하는 과정을 합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자.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랑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있는데 선생님은 같은 방향이든 반대 방향이든 상관없이 그냥 두 개를 다 더할 거예요.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방향이면은 자, 알짜 힘의 크기는 두 힘의 합력과 같다, 합과 같다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두 힘이 같은 방향일 때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을 어떻게 해서 더해서 전체 합력을 구하라는 거야. 그리고 힘의 방향은 당연히 두 힘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 그리고 알짜 힘의 크기가 반대 방향일 때는 어떻게 구했어? 반대 방향일 때는 두 힘의 차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나는 차로 안 구할 거야. 왜냐하면 힘이 반대잖아, 여러분. 결과부터 얘기할게. F1하고 F2가 있는데 F2가 반대 방향이야. 그래서 밑에 예시를 좀 잠깐 볼까? 자, 두 물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 힘을 F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왼쪽 힘을 F2라고 할게. 그러면 이거 하나가 잘못됐어. 왜? 내가 오른쪽을 만약에 플러스로 정의했다면 왼쪽은 뭐라고 정의하면 돼? 마이너스로 정의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두 힘의 차와 같다고 안 하고 그냥 두 힘을 더할 건데 방향을 포함하고 더할 거야. 그래서 F1과 F2를 더하는데 마이너스 F2를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더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합력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체 합력을 F로 보면 돼. 굳이 우리가 합과 차와 같다라고 설명을 안 하고 이미 힘이라고 하는 값이 바로 뭐예요? 벡터 값이잖아요. 그죠?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어. 크기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이 방향을 어떻게 표시하면 돼?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뺀다고 표현을 안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두 힘을 더했을 때 방향은 큰 힘의 방향,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큰 힘의 방향, 그 다음에 두 힘의 방향 생각할 수가 없어. 자, 예시를 들어볼게. 가에 있는 지금 문제는 F1이 3뉴턴이고 F2가 2뉴턴이야. 둘 다 지금 내가 오른쪽으로 뭐라고 정의한 거야? 플러스라고 정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합력의 크기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 5뉴턴. 근데 무슨 5뉴턴? 플러스 5뉴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얘네들이 정의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플러스를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F1이
3뉴턴, F2가 마이너스 2뉴턴. 그러면 결국에 값이 나왔을 때 합력이 얼마 나와? 1뉴턴. 근데 무슨 1뉴턴? 플러스 1뉴턴이잖아. 아, 그러면 얘도 뭐구나? 오른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물체에 여러 힘이 다 동시에 작용을 할 때네. 그럼 동시에 작용을 할 때 봤더니 자, 그냥 다 더합시다. 머리 쓰지 마시고 한꺼번에 더할게요. F1이 2뉴턴이고 F2가 1뉴턴이고 F3가 4뉴턴 아니죠? 마이너스 4뉴턴, 마이너스 4뉴턴이지. 이렇게 봐야지, 그치? 그러면 지금 다 그걸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뉴턴, 1뉴턴, 플러스 마이너스 4뉴턴. 그럼 뭐가 나와? 전체? 마이너스 1뉴턴. 마이너스가 뭔데? 왼쪽 아닌가? 그래서 합력이 1뉴턴이구나. 뭐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합과 차를 뭐 계산하지 마시고요. 두 개를 더하는데 벡터 값이다. 뭘 가지고 있다? 방향을 가지고 있다. 굳이 여기서 이걸 다 표시하자면 얘네들 다 벡터 값이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뭘 가지고 있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방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두 힘의 평형 간단하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일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선이 일치한다는 거야. 작용선이 일치해서 힘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힘에 대한 표시를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작용선 지금 처음 보잖아? 내가 힘을 표시하게 될 건데 힘을 표시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하게 되면 화살표의 시작점이 힘의 작용점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며 화살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 있죠? 크기가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힘을 나타내는 게 방향, 크기, 작용점 요 세 가지가 힘을 나타내는 3요소입니다. 힘의 3요소. 요거 좀 오른쪽으로 옮길게. 그럼 힘을 나타내는 이런 3요소가 있는데 이 3요소 중에서 얘들아 작용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작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 작용선은 우리가 힘의 방향을 나타내게 됐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한 거야? 연장선을 그린 거야. 좀 줄일게요. 그래서 힘의 작용선은 지금 힘의 방향이랑 힘의 크기랑 힘의 작용점 요 지점 있죠? 요거를 연장선으로 해서 쭉 이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쭉 연장선으로 이은 것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하는데 이 힘의 작용선은 힘의 3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의 작용선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좀 편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직선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작용선을 일치시킨 거고요. 그래서 작용선을 굳이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란색으로 쭉 그어볼까요? 여기가 작용선인 거예요. 지금 작용선이 어떻게 된 상태예요? 일치하는 상태인 거죠. 그죠? 작용선 일치하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물체에 크기가 같은 두 힘이 작용을 하고, 근데 이게 무슨 방향으로 작용을 해? 두 힘 F1, F2가 세 번째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같은 크기 F1하고 F2가 힘의 크기는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물체는 그럼 알자 힘이 얼마예요? 0인 거죠. 알자 힘이 얼마? 0. 알자 힘의 크기가 0이라서 전체 합력을 더하면 얼마라고? F값이 0이라고 알자 힘이. 알자 힘의 합력 시그마가 0이라고. 그러면 얘는 물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물체는 뭐라고 불러? 평형 상태다. 두 힘이 평형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F1, F2는 힘의 평형 관계가 있고 이때 작용점이라고 하는 이 애들이 양쪽에 어떤 물체에 있어? 동일 물체, 같은 물체에 있죠.
동일한 물체에 작용점이 있었을 때가 두 힘의 평형입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 작용반작용이랑 또 비교해서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힘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가 힘을 나타내는 법칙들에 대해서 좀 보죠. 첫 번째는 뉴턴 운동 1법칙이 바로 관성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관성법칙은요, 결과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운동 법칙이 모두 몇 개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가 뉴턴의 운동 1법칙. 그래서 뉴턴 운동 1법칙은 뭡니까? 관성 법칙이고요. 두 번째는 2법칙으로 가속도 법칙이에요. 세 번째는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법칙이 모두 몇 가지가 있나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결과만 먼저 넣으면 관성 법칙은요, 가속도 법칙에 포함이 돼요. 누가 더 큰 거야? 가속도 법칙이 더 큰 거야. 왜 이렇게 되냐면, 자, 관성 법칙은요, F가 0일 때만 설명이 가능한 법칙이에요. F가 0이라고 하는 건, 자, 내가 힘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지? 그런데 밑에 있는 가속도 법칙은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F가 0일 때랑 F가 0이 아닐 때.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뉴턴은 몰랐어. 가속도 법칙이랑 관성 법칙이랑 연관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후대에 보니까 가속도 법칙이 관성 법칙을 포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럼 관성부터 봅시다. 관성이 뭐냐? 자, 물체가 처음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그래서 처음에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운동 상태라고 그랬잖아. 그럼 운동 상태라는 게 뭐야, 얘들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속도 또는 빠르기와 뭐라고 그랬어? 방향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빠르기하고 방향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빠르기와 방향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건 뭐냐? 자, F가 0이었을 때, 알짜 힘이 0이었을 때, 속력이 0m/s 이내는 그대로 0m/s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정지 관성이고, 속력이 v/s 이내가 그대로 v/s로 유지되려는 게 바로 무슨 관성입니까? 운동 관성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물체의 질량이 크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가 크면요? 질량이요. 관성이라고 하는 게 물체의 뭐랑 비례해?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어떻습니까? 큽니다. 그럼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건 질량하고는 상관이 있는 값이야, 없는 값이야? 있는 값인 거지, 그지? 질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값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값이야. 자, 그래서 물체 질량이 크면 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질량이 커야지만 내 상태를 더 훨씬 더 유지하려고 한다. 운동 상태를 잘 변화시키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대로 정지관성하고 운동관성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했는데요. 정지관성은요,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리면 먼지가 떨어진대요. 여기서 그러면 정지관성이 있는 애가 바로 누구야? 먼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불을 방망이로 두드렸을 때 이불과 방망이는 움직이죠. 하지만 먼지는요, 질량을 가진 입자로서 자기의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그대로 먼지가 이불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정지해 있던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때 많이 느끼죠? 누가 넘어져요? 승객이요. 왜 넘어져요? 승객은 제자리에서 어떻게 하게 될 거야? 자기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승객이 뒤로 넘어지는 게 바로 정지관성입니다. 자, 그럼 운동관성을 나타내는 물체는 뭐 있는지 봅시다. 달리던 사람이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자, 다리는 신나게 걷고 싶은데 멈추고 상체는 운동하는 대로 그대로 운동을 하지. 그래서 걸려서 어디로 넘어지니 얘들아? 앞으로 넘어져. 사람이 항상 앞으로만 넘어지는 건 아니야.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그지? 걸어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낮은 턱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니 사람은? 어떻게 넘어져? 뒤로 넘어지지, 그지? 왜? 다리는 V로 걷고 있는데 머리가 정지했잖아.
그지? 그래서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요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고 있던 버스가 갑자기 정지하면 승객이 어디로 쏟아져요? 왜? 운동 상태를 V로 유지하니까. 그지? V로 유지하고. 얘도 사람이 V로 유지하니까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운동 관성에 대한 예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성은요. 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알자 힘이 0일 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미리 이렇게 언급을 했지만 밑에 다시 보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었을 때 얘기한 거죠, 아까? 그죠?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0m/s 속도를 가진 애가 그대로 0m/s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던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v/s인 애가 그대로 v/s로 속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정지해 있는 이 물체 두 가지 운동을 좀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가속도 법칙을 할 건데요. 이거는 뉴턴 운동의 제2법칙이에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내가 지금 질량하고 알짜 힘의 관계, 요 비례 관계랑 반비례 관계 두 가지를 좀 설명할 건데 우선은 아까 관성 법칙에 있었던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할게. 자, 등속이라는 건 속력이 어떻다라는 거야? 일정하다라는 거고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일정하는 거야. 방향도 일정한 거라고 분명 얘기했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은 등속도 운동 이렇게 설명해도 될 것 같아. 그지? 같은 말이야. 그래서 등속도 운동과 등속 직선 운동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러면 속도랑 시간 그래프가 나왔는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자 밑에 있는 넓이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넓이를 구하면 자 세로축에 해당하는 게 속도 그 다음에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 그러면 속도 시간 곱했으니까 바로 뭡니까? 변위예요 여러분. 여기 변위, 여기 변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변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서 그러지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연정해 봅시다. 내가 밑으로 이렇게 연정해 볼게요. 그래 놓고 아래쪽에다가 그릴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굳이 그려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속도가 얼마가 돼요? 아까 위쪽에 있었던 건 0보다 크죠? 플러스 V예요. 내가 정의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S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이동 거리가. 그런데 아래쪽엔요. 마이너스 V죠. 그러면 내가 T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게 됩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방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변위가 되지 여기다가 이동거리 쓰시면 안 돼요. 변위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다. 플러스는 내가 정의한 방향, 마이너스는 내가 정의한 반대 방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그릴 수 있어요?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 이동거리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위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 S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 지금 플러스 S 보이죠? 그죠? 플러스 S가 돼 있고 그 다음에 X축의 증가량 분의 Y축의 증가량. 그래서 여기가 델타 T, 여기가 델타 V. 그러면 가로축에 해당하는 게 시간이고 세로축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시간 속도가 아닌데 미안. 여기가 이동거리지. 변이죠, 뭐. 그죠? S 이렇게 델타 T분의 S 변이가 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여기 마이너스 그래프 여기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그래프는 얘는 어떻게 돼? 연장해서 그려볼게. 이렇게 되면 위쪽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나와서 아까랑 똑같아요. t시간의 이동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됩니까? 마이너스 s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좀 센터를 맞춰볼까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그래프가 항상 위에만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가속도 법칙 봅시다. 가속도 법칙은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우리가 표시하기가 조금 좋은 그래프들이 많아요. 자, 가속도하고 알짜 힘, 질량의 관계. 가속도는 지금 A라고 쓰고요. 알짜 힘은 F라고 쓰고, 질량은 M이라고 쓸 건데, A하고 F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 값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가속도는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 알짜 힘은 뉴턴,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이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가속도하고 알짜 힘의 관계 볼게요.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자, 지금 몇 사이의 관계야, 얘들아? 쉽게 얘기하면 A와 F와 M, 셋 사이의 관계지. 셋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둘 사이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돼야 돼? 일정해야 돼.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건 M을 빼고 A와 F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가속도가 작용한 알짜 힘하고 어떤 관계래? 비례 관계래. 너네 모르지 않아. 근에 미는 걸로 생각하면 될 거야. 자, 그래서 뭐 3살짜리 꼬맹이를 선생님이 그네를 밀어서 움직이게 할게. 그럼 이 F라는 힘을 준 거잖아. F라는 크기의 힘을 한 손으로 줬을 때 A, 속도 변화량. 가속도라고 하는 건 초당 속도 변화량이지. 그래서 내가 힘을 한 손으로 줬을 때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같은 크기의 힘을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으로 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속도 변화량이 훨씬 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러니까 지금 자, 작용한 알짜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도하고 질량 관계 볼게요. 가속도하고 질량 관계를 볼 때는 작용하는 알짜 힘이 일정해야죠. 그죠? 그래서 힘, F가 일정해야 돼. F 값이 일정하면 질량이 커졌을 때 어떻게 된다? 질량에는 어떻게 된대? 반비례한대. 아,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질량의 반비례. n분의 1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쓰면 여기 왼쪽에 표시가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가속도하고 알짜인 비례, 가속도하고 질량의 반비례. 이 관계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그래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알짜 힘이 작용할 때 물체 운동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건데 표가 다 나오게 좀 볼까요? 실험 1번과 같이 수레를 일정한 크기의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수레 운동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프는 자, 질량이 M인 물체를 속도 얼마로 잡아당겼어요? F로 잡아당겼어. 그래 놓고 실험 2, 3처럼 힘을 몇 배씩 늘렸니 여러분들? F, EF, 3F. 힘이 한 배, 두 배, 세 배가 됐지. 그래서 봤다. F, EF, 3F로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여기를 내가 세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어떤 상태야, 얘네들이. 동일한 상태네, 요게. 그지? 그래서 요게 시간이 동일한 상태로 속도 변화량을 보면 여기가 3V, 2V, V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시간당 뭐가 바뀐 거예요? 속도 변화량이 바뀌었는데 그래프에서 여러분 기울기 뭐죠? 이거분의 이거가? 델타 T분의 델타 V 아닌가요? 그럼 가속도네요, 뭐. 그러면 자, 델타 T분의 델타 V가 A라고 한다면 자, 얘는 델타 T분의 2V니까 2A, 얘는 3A. 힘이 커졌더니 가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죠. 아, 근데 이렇게 쓰지 말자. 왜냐하면 얘들아, 가속도가 커지는 게 아니라 힘에, 그지? 가속도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거꾸로 표시해야 될 것 같아. 여기가 3A,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2A에 비례하지? A에 비례하지.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래서 내가 힘이 어디에 비례합니까, 여러분? 힘이 어디에 비례하네? 가속도가 어디에 비례해요? 힘에 비례하죠. 그래서 얘는 3A, 얘는 2A, 얘는 A에 이렇게 비례한다. 힘하고 가속도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라는 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자 가속도하고 그럼 힘의 관계를 한 번에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됐어? F, EF, 3F가 되니까 가속도 A, 2A, 3A 단
이 문제에서 질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가속도는 수레에 작용한 알짜 힘에 비례한다라는 게 첫 번째 식에서 나왔네, 실험에서. 자, 두 번째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지금 질량을 어떻게 잡았어요? 수레 하나만 했다가 추를 하나 올려서 2m, 추를 하나 더 올려서 3m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힘의 크기는 서로 어떤 상태예요? 모두 다 같은 상태죠? 그랬더니 어떤 실험 결과가 나왔어? 여기를 읽어볼게. 자, 시간이 지금 같죠? 보여요? 그랬을 때 속도 변화량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V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2배가 되니까 몇 V가 됐어? 3V. 질량이 그 다음에 3배가 되니까 몇 V? 2V가 됐네. 아,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게 어디에 비례하는구나? 질량분의 1에 비례하는구나. 가속도라는 게 질량분의 1, 가속도라는 게 질량분의 1에 비례하는구나. 즉, 질량이 반비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 그래프를 표시를 했더니 F 값이 일정하게 됐을 때 질량이 몇 배, 몇 배, 몇 배가 됐어? 2배, 3배, 그지? 1배, 2배, 3배가 됐더니 가속도가 절반, 가속도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가속도는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식이 몇 개니까? 이거 2개니까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 식을 2개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합치면 되겠지. 합치면. 자, 그러면 가속도 법칙이 뭔지 보자. 가속도 법칙은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하는 알짜 힘에는 어떻게 하고 비례하고 그러면 얘네 둘 사이가 무슨 관계? 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작용하는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A는 n분의 F라고 쓰고 우리가 일반식으로 조금 힘에 대한 정의식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식으로 바꿀 수 있어? F는 MA라고 하는 운동 방정식 또는 힘의 정의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봅시다. 자,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미는 경우에 이 접촉면에서의 알짜 힘을 계산하는 게 여기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운데에 지금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을 계산해내는 게 바로 요 파트의 운동 방정식으로.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여러분 여기 숫자가 없으니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순서대로 지금 나열해서 보는 거면 A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고 질량을 합하고 가속도를 구하고 각각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한다는데 요 순서대로 좀 구해보기 전에 얘네들의 예시에 해당하는 숫자를 좀 집어넣어서 상대값으로 좀 구해볼게요. 자, A를 질량을 2kg으로 잡을 거고요. 나는 오른쪽의 질량을 3kg으로 잡으려고 해요. 2kg, 3kg을 잡고 내가 전체 운동하는데 밀어주는 힘이 10N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바닥과의 마찰력은 없습니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스몰 f는 마찰력인데 마찰력이 없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A, B가 붙어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뭘 먼저 계산하는 거냐? 전체 가속도, 토탈 가속도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M분의 F로 계산을 할 건데 질량이 지금 2kg, 3kg 물체가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합쳐져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질량이 몇 kg인가요? 5kg이죠. 그죠? 질량이 2kg, 3kg 더해서 5kg의 물체가 자 얘네들이 알짜 힘을 몇 뉴턴을 받았나요? 10뉴턴을 받아서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때 A가 받는 알짜 힘과 B가 받는 알짜 힘을 따로따로 계산해 낼 거예요. A가 받는 알짜 힘은 A의 질량에 전체 가속도를 곱하면 되죠. 왜냐하면 A하고 B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거니까. 두 번째는 B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 이게 전체 가속도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질량이 2kg이고,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가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니까 2 얼마? 4N의 힘을 받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지금 3kg이고요. 가속도가 얼마예요? 2죠? 2m/s 제곱으로. 그럼 얘는 얼마를 알짜 힘을 받아? 6N의 알짜 힘을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A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라고? 4N. B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 6N.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4N하고 6N이라는 건, 내가 지금 아까 줬던 힘이 얼마였는데? 10N이었는데, 10N을 무슨 비로 나눠 가진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질량비로 나눠 가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봐봐. 지금 가속도가 양쪽이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잖아. 보이지? 그럼 가속도가 이렇게 같은데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까? 2대 3이니까 내가 가져가게 되는 힘의 크기도 몇 대 몇이 나와? 2대 3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때 그럼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요거를 볼 건데 내가 우선 오른쪽만 먼저 보도록 할게.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내가 색칠할게. B라는 애는 오로지 지금 A하고 B에 닿아 있는 접촉면에서 미는 힘을 빼놓고는 작용하니 안 하니? 안 하거든. 너무 길게 그렸다. 16턴이 짧은데 화살표 길이를 좀 맞춰서 그려볼게. 자,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얼마여야 돼? B는 이 A하고 B 경계면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 빼놓고는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A가 B를 누르는 힘이 바로 얼마인 거야? 6N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작용이라고 할게. 아직 작용 반작용이 안 나왔어. 뒤쪽에서 배울 건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래서 A가 B를 누르는 힘을 빼놓고는 힘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자, 누가 누구를 또 밀 수 있어? A가 B를 미는 만큼 B가 A를 누르지? 이거는 6N으로 또 뭐가 생기는 거야? 반작용이 생기는 거야. 그럼 작용하고 반작용은 어떻게 있어야 돼? 한 몸으로 있어야 돼. 왜냐하면 자, 작용 반작용은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B가 A를 누르는 힘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두 물체를 접촉시켜서 밀게 되면 내가 접촉면에서 전달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인데 이 힘의 크기가 얼마로 같아? 6N으로 서로 어떻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6N으로 서로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6N으로 똑같다. 그래서 접촉면에서 미는 힘이 얼마다? 6N이다. 그럼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는 어느 쪽에서 밀어보자? 오른쪽에서 밀어보자. 숫자나 똑같이 집어넣고 계산 다시 해볼게. 자, 내가 왼쪽에는 질량이 2kg 물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3kg 물체를 또 똑같이 놓도록 할게요. 그래 놓고 이번에는 이 파란색 접촉면 여기서의 작용 반작용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 놓고 여기 A하고 B인데 아까랑 똑같은데 방향만 바뀌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F는 10N이라는 힘을 주는 걸로 합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러분 힘의 여러 가지 상관관계는요. 내가 지금 아래에서 구한 거랑 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구한 값이나 이렇게 구한 값이나 똑같아요. 질량은 똑같고 그지? 몇 킬로그램? 5kg 똑같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힘도 얼마 줬어요? 똑같이 10N 줬잖아요. 여기도 10N 주고 질량 두 개 합쳐서 5kg고 똑같죠? 그러면 힘도 같고요. 여기서 구한 알짜 힘도 똑같아요. 그럼 또 표시할게요. A의 알짜 힘은 얼마라고요? 4N이고요. B의 알짜 힘은 몇 뉴턴이야? 6N이야. 그러면 이번에는 홀로 힘을 받는 A부터 보도록 할게. A는요. 자, B를 통해서 AB 경계면에서 왼쪽으로 미는 힘 빼놓고 B가 A를 미는 힘을 빼놓고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작용이거든요. B가 A를 미는 힘이. 자, 그러면 이게 몇 뉴턴이 나와야 될까요? 4뉴턴이 나와야 되죠. 왜? A가 받는 알짜 힘이 4뉴턴인데 힘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B가 A를 미는 힘의 반작용은 뭐겠어요? A가 B를 미는 힘이죠. 이것도 몇 뉴턴이에요? 4뉴턴입니다. 그래 놓고 오른쪽에 힘을 합성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4뉴턴 보이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뭐 있어요? 10N 보이죠? 합하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6N. 이게 표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 그지?
위하고 아래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접촉면에서 전달하는 힘이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죠? 보이죠? 힘이 항상 같지가 않단 말이야. 왜 안 같을까? 너네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야? A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A. 어디에? A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너네가 A에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나를 누가 밀 거예요. 근데 앞에는 나보다 덩치가 큰 애가 있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야. 그러면 뒤에서 밀 때 나는 뒤에서 미는 힘과 앞에 있는 질량 때문에 밀리는 힘이 있어서 가운데서 작용반작용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받았어요? 6뉴턴이요. 10뉴턴의 힘을 줬는데 내가 6뉴턴이나 그치? B가 나를 미는 힘을 느껴요. 하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A가 어떻게 되니? 자, 내가 A의 위치에 있게 되면 뒤에 나보다 무거운 애가 나를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 몸무게만큼만 밀림을 당하면 되니까 몇 뉴턴밖에 안 돼요? 4뉴턴이요. 자, 그래서 접촉면에서 작용 반작용을 구하게 되면 얘네들이 서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기 위에는 4뉴턴, 아래쪽에는 6뉴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면에서 작용 반작용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치? 두 물체가 함께 움직일 때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물체를 뭘로 연결했을 때예요? 실로 연결했을 때예요. 그럼 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아요. 근데 질량은 똑같이 느껴 선생님. 왜냐하면 숫자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 새롭게 막 자꾸 계산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와서 A는 2kg, B는 3kg으로 동시에 같다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운동 방정식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얄짤없이 똑같아요. 전체 가속도 계산할게요. 그럼 전체 가속도는 얼마예요? 토탈 가속도라고 쓸까요, 굳이? AT라고 쓸게요. 전체 가속도, A 토탈 가속도는 똑같이 질량 M분의 F 쓰면 돼요. 그럼 아까랑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질량 5kg, 그죠? 그대로 갔고요. 내가 힘도 10N이라고 똑같이 할게요. 끈이 매달려 있지만 끈의 질량은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2m/s 제곱이 전체 가속도예요. 그리고 나서 A가 받는 날짜 힘은 MA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A의 질량에다가 전체 가속도 그러면 이 얼마예요? 가속도가 2니까 4뉴턴이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알짜 힘도 MB에다가 전체 가속도 그래서 3이 6뉴턴으로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하죠. 동일한데 이 끈은 뭐예요? 이 끈은요. 양쪽에 뭐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야. A가 B를 잡아당기거나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을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이야. 그래서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전달하는지 보자. 자, 이 끈을 통해서 자, 아까 우선은 A가 받는 알짜 힘이 얼마라고 그랬고 4뉴턴이고 B가 받는 알짜 힘이 몇 뉴턴이라고 그랬어? 6뉴턴이라고 그랬지? 그럼 A는 지금 이 C를 통해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 빼고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해볼게. A가 받는 알짜 힘은 내가 화살표 빨간색으로 해놓은 얘밖에 없어. 그럼 이게 몇 뉴턴이 돼야 되니 얘들아? A가 받는 알짜 힘이 4뉴턴이니까 이게 4뉴턴인데 그럼 이걸 뭐라고 표시해? T라고 하고 텐션의 약자 장력이라고 표시해요. 장력. 무슨 역이라고요? 장력이요. 그러면 이 장력이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할 테니 잘 들어요. 자, B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A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그럼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을 물어본다면 A도 누구를 잡아당깁니까? B를 잡아당기죠. 그 힘도 몇 뉴턴이 돼야 돼요? 4뉴턴으로 똑같아야 돼요.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자 서로 주어하고 목적어가 바뀝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의 힘의 합성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10뉴턴 잡아당기고 왼쪽으로 장력이 4뉴턴을 잡아당기니까 결론적으로 B는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에요? 6뉴턴의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합성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합성을 통해서 전달된 힘들 중에서 이 장력은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를 통해서 전달되는 힘, C를 통해서 전달되는 힘을 장력이라고 하고 따로 구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봐봐. 좀 그림을 크게 그릴게. 내가 C를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전달되는 장력이 4N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통해서 잡아당기는 힘의 장력이 똑같이 4N이면 내가 이 가운데다가 용수철 저울을 하나 매달아 놓고 이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해볼게. 그럼 이 용수철 저울로 전달되는 힘이 여러분들 잘 봐요. 왼쪽에 4, 오른쪽에 4니까 8N일까요? 전달되는 힘이? 아니면은 방향이 방향이 반대니까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까요? 둘 다 아니에요. 이거 얼마? 4N만 측정이 됩니다. 이거 엄청 많이 틀려오는 장력 중에 하나예요. 즉, 자, 실을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 용수철 저울로 측정이 되는 건데 이때 용수철 저울로 측정이 됐을 때 이 힘이 왼쪽에서 오른쪽 이게 작용이면 이게 반작용이잖아. 작용 반작용에 전달되는 힘 하나만 그지? 이거 같은 크기 힘이잖아. 반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힘의 크기만 측정이 되는 거지. 이 힘을 더하거나 이 힘을 빼거나 해서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전달되는 장력의 크기는 몇 뉴턴으로 작용이 된다? 4뉴턴으로 작용이 된다. 그래서 장력이 얼마로? 4뉴턴으로 작용한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있는 용수철 저울인 요 색칠한 얘는 뭐만 측정을 하는 겁시다. 탄성력, 전달되는 탄성력, 장력에 의한 것만 탄성력으로 측정이 되는 거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등가속도 운동을 좀 배울 건데요. 등가속도 운동은 뒤로 따로 해서 5분 쉬었다가 연속으로 좀 배울 거예요. 아, 같이 찍을까? 네, 우선은 여기까지 끊고 뒤로 조금 더 할게요. 잠깐 멈추고 쉬었죠? 네, 잠깐 멈추고 쉬었으면 뒤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계속 합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말 그대로 가속도가 일정한 거예요. 뭐가 일정하다고? 가속도. 그럼 여러분들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데, 가속도가 A 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우리가 힘의 정의로 보게 되면 A가 가속도 법칙에 의해 M분의 F잖아요. 그럼 질량은 안 변하는 거잖아. 그지? 질량은 안 변하는 거니까 힘하고 가속도의 상관관계, 즉 A가 일정하면 힘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 봐봐.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일정할 때야? 알자 힘이 일정할 때. F값이 0이 아니야. F값이 일정한 거야. F가 0인 건 힘을 안 준 거야. 근데 얘는 힘을 준 거라니까. 그래서 알자 힘을 일정하게 주면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을 합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가속도가 일정한데 F는 ma라고 굳이 쓰면 내가 질량은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F값이 커지게 되면 F값이 큰 게 아니지. F값이 일정한 거지. F가 일정하면 F값이 일정하게 되면 속도 변화량 A값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그랬잖아. 우리 전에 배웠잖아. 그지? 그러면 뭐가 일정한 거야? A값도 일정하다라는 건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던지 또는 아니면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던지 둘 중에 하나 운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이 지금 밑에가 몇 개가 나와? 세 개가 나오지. 그래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세 번째 식 다 알아야 되는데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식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프에서 찾을 거예요.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찾을 건데 세 번째 식은요. 이번 시간에 유도 못하고 다음에 할 거거든요. 근데 암기는 하면 어떻다? 편합니다. 암기시 편리한 것뿐이지 이거 모른다고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아요. 근데 어렵게 풀고 고생하면서 풀고 계산식이 복잡하지.
근데 외웠을 때는 조금 빠르게 푸는 장점이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우선은 세 번째는 식이 유도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 파트에서 안 배워.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 관한 거 간단한 거 볼게. 위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에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오는데 뒤에서도 더 나와. 이거는 VT 그래프야. 속도랑 시간에 관한 그래프야.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평균 속도와 변이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자, 처음 속력이 얼마야? V0. 그리고 나중 속력이 얼마야? V. 지금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니?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는 운동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그래서 지금 구했는데 평균 속도가 중간 속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는요. 이 평균 속도가 처음 속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 속도를 더해서 절반으로 나눈 게 평균 속도예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에서만 중간 속도가 평균 속도입니다. 그래서 요 속도를 무슨 속도라고 한다? 중간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평균 내듯이. 그지? 그래서 2로 나누었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이때 밑에 있는 면적이 바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됩니까? 여기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죠. 그래서 변위를 계산을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2분의 V0 플러스 V 곱하기 T 이렇게 된 게 변위. 위치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럼 이 방법 말고도 또 있을까? 있지. 지금 파란색 그래프는 지울게. 평균 속도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몇 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지금 V에서부터 V0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뭡니까? 결국에는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V에서 V0를 뺀 게 속도 변화량, 델타 V 값이 되겠죠. 그럼 델타 V 값으로 같았을 때 나는 밑에 있는 뭘 구할 거야? 면적을 구할 거야. 그럼 면적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지 보기 전에 이렇게 우선 나누면 되지 않을까 싶어. 보이지? 얘가 밑에 있는 사각형 면적. 먼저 파란색 사각형 면적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있는 무슨 면적 구하면 돼? 삼각형 면적 구하면 될 것 같아. 여기 보이죠? 삼각형 면적. 이 두 개를 구할게요, 나. 이 두 개를 구하려고 그래. 밑에 있는 사각형 면적이랑. 보이지? 그럼 사각형 면적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로칸이 얼마야? t고 세로칸이 v0죠. 그럼 v0t라고 하면 여기 있는 면적이에요. 맞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 면적을 계산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거 좀 잠깐 볼게요. 자, 이 가속도가요. 밑변분의 높이에 해당하는 요 값이죠.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기울기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예요. 그럼 가속도를 굳이 식으로 쓰면 A는 자, X축의 증가량이 T고 Y축의 증가량이 속도 변화량 델타 V거든요. 그러면 이 델타 V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AT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델타 V라고 하는 값을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요? AT요. 그럼 여기 위에 높이가 AT고요. 밑에가 얼마가 됩니까? T죠? 아, 그러면 이 삼각형 면적은 얼마면 돼? 밑변에 t에다가 여기 AT, 여기 t에다가 AT 곱하면 AT 제곱. 근데 삼각형이니까 절반 해줘야지. 2분의 1 AT 제곱. 맞아? 그러면 변위를 나타내는 식은 자, 뭐랑 뭘로 할 수 있어? V0 T 사각형 면적에다가 2분의 1 AT 제곱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V0 T가 사각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분의 1 AT 제곱이 뭐다? 삼각형 요 면적이에요. 요 두 개를 더한 거예요.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지저분한 거는 좀 지워볼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사각형 면적하고 위에 있는 삼각형 면적이 그래프 아래 넓이에요. 그래서 지금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아래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그지? 이게 무슨 속력?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계산을 해서
사각형 면적. 밑에 요 사각형 면적 있죠? 이거랑 여기 삼각형 면적.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몇 번씩이에요? 아까 왼쪽에 있었던? 다시 볼까? 표에 뭐라고 돼 있나? 몇 번씩? 이게 2번씩이네. 아, 이거 2번씩. 그럼 1번씩은 어떻게 구해요? 물어보는 건데 1번씩은 바로 뭐예요? 나중속도예요. V의 나중속도거든요. 그럼 나중속도는 지금 위에서 나와 있어. 뭐라고 돼 있어? 나중속도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있던 V0에다가 이 델타 V만큼을 얹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얼마라고 그랬더라 아까? AT요. AT라고 그랬잖아. 여기 AT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처음 속력 V0에 AT를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나중속도가 되는 거죠.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뒤로 넘겨서 그럼 이 그래프들 종류별로 다 볼게요. 자, 뉴턴 운동 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프를 봐야 된다고 그랬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해서 VT 그래프라고 단순하게 쓸게요. 위치 시간 그래프는 ST 그래프라고 쓸 것이고 가속도하고 시간 그래프, 난 여기는 별은 안 할게. 가속도하고 시간 그래프는 AT 그래프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니? 굳이 물어본다면 나는 여러분 VT 그래프가 원탑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하냐면요. 여기는요. 정보가 가장 많아요.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VT 그래프로 왼쪽에 AT 그래프 그릴 수 있고요. 이 VT 그래프로 오른쪽에 S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수월하게 그래프 그리면서 물체의 운동 관계를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간하고 속도 그래프였을 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자,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등 가속도. A 값이 0이 아니라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A 값이 일정해서 F가 결국에는 어떻다? 일정하다. 일정한 크기의 힘을 줄 때의 운동을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지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운동 방향으로 뭘 준 겁니까? 힘을 준 거예요. 그죠?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아까 있던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아까 얘기했었죠? 내가 요 AT라고 하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속도 변화량, 델타 V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칸 잘 봐요. 아래에 있는 요 네모칸의 면적이 이동거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동거리가 뭐예요? V0T잖아요. 그죠? V0T.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있는 삼각형 면적. 요거 보이죠? 여기 삼각형 면적. 그죠? 요 삼각형 면적이 얼마? 밑변이 얼마야? T요. 높이가 AT요. 그러면 AT제곱인데 삼각형이니까 절반 해서 2분의 1 AT제곱. 그래서 식을 썼는데 어디다 썼어? 오른쪽에 써 있지. 근데 나 그냥 여기다 한 번 더 쓸게. 이거 두 번째 식이라고 그랬지. 두 번째 식. 이동거리 S는 V0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을 곱한 것이다. 계속 얘기하지만 V0T는 사각형 면적, 2분의 1 AT 제곱은 삼각형 면적이다. 요 두 개를 더하면 전체 뭐가 나온다? 이동한 변이, 거리가 나온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나중속력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이 나중속력은 어떻게 계산했다? 내가 V0라고 하는 것에 이 속도 변화량을 얹으면 되는데 속도 변화량이 뭐다? AT다 얘기했잖아. 그래서 V0 플러스 AT. 요 식 두 가지 된 거야. 그리고 식이 하나가 더 있긴 있었어. 세 번째 식이라고. 너네는 아직 못 외웠겠지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식이 있는데 요거는 문제 풀면서 요 식 쓰는 걸로 유도를 해줄게. 아, 유도는 하지 않고 기본만 쓸게. 유도 과정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걸로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먼저 이동거리에 관한 그래프 나왔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자, 봐라. S에 해당하는 게 Y값이고, 그지? T에 해당하는 값이 X축. 그지? 그럼 X축하고 Y축에 해당하는 값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몇 차 함수? 2차 함수 나오잖아요. 그죠?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럼 2차 함수가 나오니까 아래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오목한 그래프로 나오지. 그지? 아래쪽 방향으로. 그래서 시간당 이동거리가 점점 길어지는데 자 그럼 위치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 앞쪽에서 간단하게 했었다. 봐라. 그래프 기울기 어떻게 되니 얘들아?
증가하죠. 그럼 이 그래프 기울기 뭐더라? 이 그래프의 기울기? 기울기는 시간분의 변이가 되는 거죠, 하나? 그러면 뭐가 돼? 속도. 아,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그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구나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VT 그래프에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나타내 볼게. 왼쪽으로 나타내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뭡니까? 가속도 A예요. 여기 써 있죠? 여기 A. A가 바로 그래프의 기울기인데 이 기울기는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가 일정한 상태죠.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가속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일정한 상태예요. 얼마로? 양수잖아요. 기울어진 정도가. 그지? 그래서 플러스로 일정한 상태거든. 그래서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가속도랑 시간을 곱하면 되겠지? A랑 T랑 곱하게 되니까 자, AT 플러스 AT야.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플러스 AT. 그러면 플러스 AT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합니다. 더해지는 거예요. 가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속도가 더해지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요. 만약에 그래프를 지금 봐봐. 아까는 위를 오른쪽 위로 그렸는데 나 이거 굳이 파란색이라고 표시할게.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그래프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리려고 그래. 그럼 속도 감소하는 거 보여요? 속도가 감소하는데 처음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느냐? 플러스 S로 표시를 하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마이너스 S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즉, 내가 이 지점, 여기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학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 X절편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이 X절편은요. 뭐가 변하는 지점이에요? 운동 방향이 반대인 지점이에요. 운동 방향이 변하는 지점. 변화하는 지점이 바로 X절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플러스 S로 가서 마이너스 S. 즉, 예를 들어 볼게. 오른쪽으로 나가면 오른쪽으로 해서 플러스로 S만큼 갔다가, 그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 거야. 마이너스 S 방향으로. 됐어? 그래서 맨 끝 지점에 방향 바꿨을 때 다시 속력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정지 상태가 나와야지만 되돌아갈 수 있어. 속도가 0이라고 해도 돼. 일직선상이니까 속도가 0이라고 해도 됩니다. 정지를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걸 표시를 했더니 여기서도 기울기는 변화가 없어. 왜? 기울기는 얼마야?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거? 가속도인데 이거 A라고 쓰면 안 돼. 왜냐면 음수 나오거든. 마이너스 A 값이야. 그죠?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값.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마이너스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만큼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 속도를 더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늘어나겠어요? 아니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무슨 양이다? 감소량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래프 기울기 진짜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봤더니 자 내가 플러스 S로 갈 동안은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프가 기울기가 줄고 있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이게 플러스 S예요. 그래도 다시 돌아오고 있죠?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래프 기울기 어떻게 되는지 봐요. 그래프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이니? 그지? 커지고 있잖아. 이렇게 방향을 좀 표시해 볼게. 그래서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기울기가 증가. 그럼 기울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기울기가 증가되니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고 있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 법칙을 설명을 할게요. 작용 반작용. 자, 네 번째는 작용 반작용 법칙 합시다. 자,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래서 한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힘을 작용하게 되면 동시에 다른 물체도 힘을 작용한 물체한테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을 하는데 세 번째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합니다.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에 대해서 봅시다. 자, 작용하고 반작용 관계에 있는 두 힘은요. 자, 내가 지금 양쪽에 B라는 손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고 A라는 손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A가 B의 힘을 작용을 하면 동시에 B도 A의 힘을 작용을 하죠. 그 힘의 크기는 지금 어떻게 표시하냐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했을 때 B가 A한테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불러? 반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고 같은 작용선상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은 동일 직선상, 이 동일 직선상이 바로 같은 작용선상에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서로한테 작용을 하는 힘인데,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A가 B를 당기는 힘을 우리가 플러스로 잡았잖아. 그지? 플러스로 잡았어. 왼쪽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정의를 한 거야, 얘들아. 그러면 오른쪽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FAB와 마이너스 FBA가 서로 어떤 값이다? 같은 값이다 라고 보는 거야. 됐어?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 힘이라고 하는 벡터 값이 같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마이너스 표시를 한 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요, 서로 어떤 관계예요? 크기가 같고 같은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같은 작용선상에 작용하는 힘이야. 근데 이거 앞에서 했거든. 앞에서 했거든. 그게 바로 뭐였니, 얘들아? 힘의 평형이었어.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 해가지고 얘네 둘을 좀 비교해 보려고 그래. 힘의 평형은요. 봐봐요. 자, 얘네들이 힘의 평형을 이루는 힘이든 그 다음에 또 작용 반작용이든 조건은 세 가지가 똑같아. 아까 얘기했어. 첫 번째 뭐라고? 크기 동일해. 힘이. 두 번째 그 힘이 어떻게 돼? 반대 방향이어야 돼. 그지? 그래서 힘 자체가 크기가 동일하고 반대 방향이고 세 번째 동일 작용선상. 동일 직선상. 그지? 동일 작용선상에서 존재해야 돼. 이 조건은 얘네 둘 다 똑같아. 힘의 평형이든 작용 반작용이든 똑같은데 얘네 둘이 차이점이 뭐냐? 첫 번째 봐봐. 힘의 평형은 작용점이 어떻게 돼 있니? 한 물체한테 있지. 그지? 그래서 작용점이 한 물체한테 있고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은 작용점이 어떻게 있어?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점이 두 물체한테 있어. 이게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뭐냐? 힘의 평형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A가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B가 잡아당기고 가운데 물체 C가 있어. 그러면은 몇 사이의 관계야? 숫자라고 쓸게. 숫자로 셋 사이의 관계야. 보여? 셋 사이의 관계? 그런데 밑에 있는 작용 반작용은 A랑 B가 서로 상대방을 그지? 끌어당기는 거잖아. 그럼 이건 누구 사이의 관계?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작용 반작용에 있는 이 힘은 작용점이 서로 다른 곳에 있고 힘의 평형은 지금 작용점이 같은 물체한테 있잖아. 그래서 힘의 평형일 때는 얘들아 뭘 구할 수 있어? 합력을 구할 수 있어. 이게 합력이 0이야. 합한 힘. 그지? 그래서 힘을 합한 합력이 0이야. 힘을 안 준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얘 정지할 거야. 그런데 오른 밑에 있는 작용 반작용은 얘네들은 서로 상대방한테 있지, 작용점이. 그래서
합력을 굳이 구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0이 아니라 합력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서로 상대방한테 작용점이 존재하니까 합성이 불가능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힘의 평형하고 작용 반작용 여러분 좀 구분 좀 하셔서 문제 풀기를 바래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F1 볼게요. 자, F1이라고 하는 힘은 물체가 지금 책상 위에 놓여져 있지? 이 F1은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밑에 써 있는데 선생님 굳이 설명 여기다 쓸게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럼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 여러분 뭐지? 중력이지. 그지? 중력이지. 자, 그러면 이걸 중력을 작용이라고 한다면 반작용은 어떻게 되니?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면 돼? 물체가 지구를 잡아당기면 되지. 그지?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반작용. 그럼 작용, 반작용은 보세요. 지구하고 물체, 물체하고 지구. A, B, A, B 몇 사이의 관계야? 둘 사이의 관계야. 그지? 여기가 A가 B고 B가 A고 그죠? 얘네 둘 사이의 관계니까 작용 반작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까먹지 말아야 되는 게 요거 좀 헷갈립니다. 처음 배우는 개념이에요. 자,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 자체가 물체 잡아당기는 이 힘에 의해서 물체는 뭐라는 값을 갖게 됩니까? 무게라는 값을 갖게 돼요. 무게가 없다면, 그지? 내가 책상 위에 물체를 올려놔도 책상 자체가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무게가 생겼기 때문에 F3라는 힘이 생겨요. 이 F3라고 하는 건 뭐냐면 누가 누구를 누르는 힘이야?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이 생겨. 왜요? 무게 때문에. 이거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 무게 때문에 생긴다니까? 그래서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을 우리가 작용이라고 할게. 작용. 그럼 반작용은 어떻게 돼?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누가 누구를 들어 올려야 돼? 책상이 물체를 들어 올려야 돼. 이걸 뭐라고 불러?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반작용. 책상이 물체를 떠받쳐서. 그래서 이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이 힘을 우리가 수직항력이라고 불러요. 수직이라고 하는 건 90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normal force, N이라고 쓰는데 normal이라고 하는 게 보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수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에요. 이 힘은요. 누구랑 같아요? 물체가 바닥면을 누르는 힘과 똑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으로. 그리고 이 F1과 F2도 서로 같은 힘이에요. 그런데 이 F1이라는 힘 때문에 결국은 F3가 생겼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동그라미 두 개, 는 두 개, 몽땅 다 네 개가 같은 힘이에요. 힘의 크기는 똑같아. 그러면 지금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쪽에 책상이 물체가 책상을 이렇게 봤잖아. 그지? 그러면 책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처음 보는 거고, 물체는 아까 B라고 그랬지? 물체는 B, 책상은 C 이렇게 잡자. 보이지? 그래서 C하고 B의 관계를 본 거야. 그럼 이것도 작용 반작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힘의 평형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힘의 평형을 찾으려면 작용점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은 물체에 있어야 된다 했거든요. 그럼 같은 물체에 있는 작용점을 찾아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작용점 여기 물체에 있는 F1, 작용점 여기 물체에 있는 F4가 있습니다. F1과 F4는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가 이렇게 있고, 자, 이 물체를 누가 잡아당기는 거야? F1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지.
지구가 잡아당기는 게 F1이야. 그러면 F4는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야? 누가 떠받치고 있는 거야? 바닥이 떠받치고 있는 거잖아. 맞아? 바닥이라고 하지 말고 책상이라고 해야겠다. 미안, 책상. 그래서 F4는 책상이 좀 밑으로 내릴게. 그래서 F1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F4는 책상이 떠받치는 힘. 그지? 그리고 작용점은 어디에 있어, 둘 다? 물체에 있잖아. 아, 그러면 물체는 지금 B라고 그랬고, 보이지? 그 다음에 지구는 뭐라고 그랬어? A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책상은 뭐라고 그랬어? C라며. 맞아? 자, 그럼 A, B, C 몇 사이의 관계야? 셋 사이의 관계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힘의 평형이지 뭐.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작용, 반작용의 예시들 보자. 첫 번째, 조금 위로 올릴게요. 자, 공을 발로 찼죠? 그러면 공을 발로 차는 힘이 작용이면, 그지? 공이 발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됩니까? 반작용이 되죠. 요게 반작용이지 뭐. 마찬가지로 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작용이면 그거에 반대 방향으로 바닥이 발을 미는 힘이 생기는 거지. 또 스타팅 블록에서 달리기를 할 때 선수가 이렇게 바닥을 누르는 힘이 작용이면 스타팅 블록이 사람을 밀어서 내는 힘이 바로 반작용. 수영 선수가 벽을 치는 게 작용이면 반작용으로 벽도 수영 선수를 밀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못이 망치로 못을 이렇게 받잖아. 못이 망치에 작용하는 힘이랑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힘. 망치로 못을 내리치는 힘이 작용이면 반대 방향이 반작용.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작용 반작용은 내가 동그라미를 좀 칠게요. 뭘 할 거냐면 지금 A하고 B를 볼 건데 발하고 공, 공하고 발 보여요? 잘 안 보이나? 발하고 공, 공하고 발 둘 사이의 관계잖아요. 발하고 바닥, 바닥하고 발. 스타팅 블록하고 선수, 선수하고 스타팅 블록. 벽하고 선수, 선수하고 벽. 둘 사이의 관계야 계속. 못하고 망치, 망치에서 못. 물이 노를 밀면 노가 물을 밀고. 가스하고 로켓, 로켓하고 가스. 그 다음에 공하고 지구, 지구하고 공. 지금 다 둘 사이의 상관관계야. A, B가 바뀐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작용, 반작용이라고 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작용, 반작용이 뉴턴 역학에서 3법칙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뒤로 봅시다. 다 끝났네요. 오, 작용, 반작용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진도는 마치고요. 진도 마친 다음에 뒤쪽에 개념 다지는 기본 문제부터 뒤에 뭐 실력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푸는데 여러분 이런 7번과 같은 문제 태어나 처음 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도 자, 여러 번 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문제풀이 영상을 하나 따로 찍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